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성입니다. 자,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네. 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셨습니까? 네. 연근의 어선의 경우 이제 선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선 선원들도 고령화돼 있고 청년들도 일이 어려우니까 고용을 잘 안 하려고 고용 네. 기피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그걸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네. 일원화하는 그런 법률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일단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걸 떠나서 네. 연근의 어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쓰고 있는지조차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네. 또 말씀 중에 이원화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네. 이제 그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고용 허가제 또 외국인 선원제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각각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그냥 고용 허가제로 운영을 하는데 육지에서는. 네. 이렇게 연근의 어선 같은 경우 네. 이런 때는 그 어선의 규모에 따라서 네. 달리 적용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어선의 규모가 20톤 미만 소형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적용하는 고용허가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네. 그 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예. 20톤이 넘는 좀 큰 규모의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네.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 선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선박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배 규모가 딱 기준이 되니까 네. 이게 혼선을 빚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셨으니 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는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런 선원으로 일하기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고용 허가제에 따른 사람들이 이 어선을 타게 될 때는 아주 이탈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말씀은 그러면 네.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가서 좀 돈을 벌겠다는 분들이 네. 사실은 배를 타려고 온 건 아니고 이런저런 일이 주어지면 하려고 온 건데 네. 어쩌다 배를 타게 됐으니 네, 네. 모른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힘들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배 타는 일, 선원으로서 하는 일은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지에서 일하던 네네. 사람들을 갑자기 배 타고서 이렇게 하려면 멀미도 나고, 그렇죠. 예, 일하기도 예. 어렵고 그러니까 난 많이 기피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고용 허가제에 따른 것, 또 해수부에서 하는 외국인 선원 제도는 아예 처음 공고할 때부터 외국인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 예. 그 뽑을 때부터 승선 경험이 좀 있는 사람으로서 하고 네. 또 일단 선발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어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시키고 국내에 와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그냥 한국어 네. 또 한국 문화 예. 이것만 미리 이렇게 좀 배우고. 교육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탈률을 보니까 이탈률도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단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선원의 경우 이탈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네. 거의 한 뭐 45%, 44, 5%까지 되니까 거의 둘에 한 명은 그렇습니다. 그만두는군요. 네. 저런. 네. 아. 그래서 저기는 외국인 고용제도로 들어오는 선원들은 그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네네. 10%, 12%, 이제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적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선원제가 큰 배를 위해서 사람을 들이니까 절차도 잘 짜여져 있고 교육도 잘 짜여져 있어서 이탈률이 적은데 네. 정작 사람 손 필요한 이 연근해업에서는 나 이거 이런 일 하려고 한국에 온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이제 소규모 어선의 이 경우는 주로 영세어업자들이거든요. 네네. 영세어업자들이 갑자기 이탈할 경우에 대체 인력 같은 경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수급 배치장이 있어서 그렇군요. 성어기에 아주 곤란을 겪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원화의 문제점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렇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 선언의 경우에는 일반 육지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선언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네. 이것은 모두 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언법에 따른 외국인 선언 제도로 운영을 하자 네. 하는 배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탈률도 적고 요즘 또 선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업에 네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원에 대한 관리 또 이 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선원에 대한 관리도 해수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다 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일어나는 외국인 선원 제도로 일어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고치면 고용 허가제 여러 분야에서 선언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나요? 분야는 빠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네. 네.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것도 같고 안전할 것도 같습니다. 인력 관리도 잘 되고요. 네네. 그래서 해양 어선의 경우 사고 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선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계속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나올 긍정적인 효과들인데 우리 어촌에서 또 굉장히 반가워들 하시죠? 어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 인력 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이탈률이 적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익숙한 사람들을 뽑으니까 어떤 효율성 같은 거 인력의 효율성도 잘 활용할 수 있겠고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는 그런 소형 선박의 그 영세업자들에게 네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의원님이 지역구가 충주시고 물론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시긴 합니다만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네. 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동물보호법 개정안인데 그 정말 곧 죽게 될 상황에 처한 개들이 있더군요. 링 위에 올라서 네. 싸움을 하는. 의원님께서 지난 10일 투견 도박과 동물보호 토론회를 개최하셨던데요. 네. 이 토론회를 왜 하셨는지, 이 토론회에서 네. 또 어떤 내용들을 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네, TV 동물농장을 우연히 보다가 네. 투견하는 개들을 봤습니다. 거기서 예. 뭐 이긴 개는 이긴 개대로, 진 개는 진 개대로 참 그 참혹한 현실을 처참하죠. 봤죠. 예. 그래서 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냥 이가 부딪히고 이러면서 싸우는데 나중에 싸우고 나서 이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상처를 투견인들 네네. 사람이 마취도 없이 그냥 막 꿰매고 어우. 이러는데요. 참 이렇게 동물이 학대돼도 되겠는가? 네.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좀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이런 심각한 동물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이 형법상 불법 도박 행위인 중대한 범죄거든요. 네. 이런 것은 반드시 좀 근절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토론회를. 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행법상 또 제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지 정부 정책에 어떤 걸 촉구해야 하는지 네. 이런 걸 두루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네. 관계 전문가들 좀 모셔서 토론을 그러셨군요. 개최했습니다. 뭐 토론회라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제히 이건 나쁜 일이다라는 입장에 서셔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셨겠군요. 그런 게 많습니다. 네. 특히 또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뭐 변호사님도 오셔서 예. 또 법적인 것도 말씀하시고 네. 또 동물보호연대 뭐 이런 등에서 현재 실상이 어떻다는 것도 좀 샅샅이 알려주시고 네네. 이래서 좀 의견들이 이렇게 같이 모아졌군요. 모아지는 그런 예, 예. 토론회였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게 되셨는데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입법 취지와도 깊이 맥이 닿아 있죠. 네. 예. 선진국에서는 이런 투견 도박을 아주 중범죄로 아, 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히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투견 도박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우리의 경우에는 네. 이런 법의 미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법안을 냈고 네. 이번에 또 토론회에서도 많은 것을 얻으셨군요.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 투견 도박이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긴 한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금 투견 도박이 이루어지는 현황들을 또 뭐 관찰하고 예주시해 보셨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저도 그날 또 더 많이 네네. 이제 들었죠. 그분들은 아주 이런 것도 민간 단체에서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네. 들었는데 이들이 보면 음성적으로 투견 도박이 이루어집니다. 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 산 속에 갑자기 가서 그날 당일날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알려줘가지고 보안이 철저히 돼서 아유, 경찰 단속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주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그 투견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 네. 뭐 투견 중에 다친 동물을 뭐 마취도 없이 꿰매는 건 뭐 이거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개가 이게 투견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네. 이런 걸 선별을 먼저 하는 과정에서 예. 이 개를 이 산돼지, 멧돼지가 있는 데다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멧돼지하고 싸우는지 도망치는지를 먼저 구분해서 도망치면 전부 다 투견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먹잇감으로 뭐 아우, 어디 세상에. 판다든지 이렇고 그 중에서 이제 싸우고 이러는 그런 네네. 투지가 근성이 있는 있는, 네네. 예, 근성이 있는 개들을 선별해서 네. 이 투견 개들한테 이제 훈련을 네. 아주 가혹하게 시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 같은데 이렇게 목줄로 짧게 매달아 놓고 하루 종일 뛰게 합니다. 안 뛰면 이게 목이 졸라서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그냥 뛰고 뭐 이러면서 훈련을 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마취 없이 이렇게 꿰매고 그러는 것도 신음소리 한번 안 내고 이렇게 버티는 것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예. 예. 참.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심지어 물건같이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지 그렇군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동물법 개정안 그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네, 우선 현행법도 이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서 잡아왔어요. 그 경찰이 네. 한번 잡았는데 이 소유권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동물을 다시 치료해서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국정감사 때도 이걸 왜 되돌려줬냐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다퉜었는데 네. 얘기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투견에 이용하는 개는 소유권을 당연히 예, 그래야죠. 자치단체에서 네. 박탈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투견하는 곳뿐만 아니고 투견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행위까지도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이런 동물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교육이나 훈련하는 행위 이런 네네. 것들 못하게 했고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또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네.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벌칙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유기동물도 네. 연간 8만에서 10만 마리 됩니다. 네. 뭐 듣자 하니까 그 싸움할 때 더 독이 오르도록 한다고 뭐 고추장을 먹인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뭐 별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군요. 네. 자, 이제 이것 역시 또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오신 결과로 네, 국감 우수 의원, 베스트 의원에도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늦어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네. 대표 발의 법안이나 또 주요 의정 성과, 그동안의 이 활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지 지금까지 이제 1년 4개월 남짓 네. 됐습니다. 그동안 뒤늦게 들어왔지만 더 열심히 네. 좀 일하고자 지금 농해수위에 속해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으로도 일하고 있고 예. 또 예결 특위위원 이번엔 또 제가 예결 특위의 소위까지도 아유.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바쁜 의정 활동을 하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더 잘했다 생각은 안 되지만 제가 정부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국회의원은 이렇게 좀 했었으면 아.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는 국회의원 지적을 하더라도 네. 좀 호통보다는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 네, 그런 네.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제가 느낀 대로 이렇게 네. 하니까 뭐 이렇게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생각돼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와서 여기 와서 법안 설명을 했는데 네. 노인복지청 네. 설립을 위한 맞습니다. 정부 조직법 그걸 제가 첫 번째 이제 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네. 아직도 뭐 좀 진행이 안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좀 차별되는 거 네. 민간 비행장 주변에 그 소음 방지나 소음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민간 비행장 주변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네. 군용 비행장이라든지 군용 이 폭격 네네. 사격으로 훈련 시설. 네.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군용 비행장 등 그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정안으로 냈습니다. 네. 아유, 그 1년 4개월 동안 좀 2배, 3배 일을 하셨던 것 예. 같은데요. 법안은 그동안 한 19개 법안을 그러셨군요.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네. 남은 임기가 얼마 없습니다만 또 그 기간 동안에 주력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회 주셔서 동물복지 법안에 대해서도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법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동물복지에 관한 법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법안이 환경부 소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예. 식약처 소관 실험동물 관한 법률 여기도 있고요. 또 농식품부 소관에도 여러 개 법안에 동물복지, 그러네요. 네네. 동물 정책에 관한 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한 군데 좀 모아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가칭으로 네. 이런 걸 하나 좀 기본법으로 만들어 볼까 지금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동물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도 좀 새롭게 하고 네. 정부 정책도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남은 기간 또 활발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